이제 비교구문, 접속사, 관계사, 가정법, 특수구문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12개. 이게 일반적인 그 문법책의 구성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5개는 다 동사 관련된 건 아니고요. 이 7개, 방금 처음에 말한 7개가 다 동사 관련된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문법 12챕터에서 절반 이상이 동사에 관련된 문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내는 시험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수능 시험이 됐든 어법에서는 동사에 관련된 어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절반 이상 나옵니다. 출제율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동사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흔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수일치와 시제일치와 태와 자동사, 타동사 구별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시험에 이걸로 나와요. 고등부에서.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게 얘랑 얘입니다. 이 2개예요. 2개. 특히나 이 태에 관련된 거는요. 출제율이 그냥 수능 기준으로는요. 100%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사실상 능동이냐 수동이냐 구분하는. 그래서 그냥 매번 나와요. 매번.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왔고 3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매년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신에서도. 그냥 매번 나와요. 매번. 자, 그만큼이나 이 태라는 녀석이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냥 99%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서 나오는 게. 그런데 이 태를 푸는 데 있어서 능동태를 써야 되냐 수동태를 써야 되냐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구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능동 뒤엔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온다. 그래서 실제로 고등부에서 숙련된 학생들은요. 능수동을 구별할 때 뭐부터 보냐면 예를 들어 여기 능동 쓸래 수동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항상 고등부 학생들은 뭐부터 보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이거부터 확인해요. 이거부터 확인해서 목적어 있네 능동, 목적어 없네 수동 이렇게 골라놓고 답을 골라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해서 얘가 하는 거가 맞는지 당하는 거가 맞는지 해석을 2차적으로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능수동을 풀 때요. 사실상 이 수동태에 대해서 문제에 출제할 수 있는 거의 핵심은요.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결국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게 그냥 A to G 그냥 전체예요. 전체.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함께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째 말씀드릴게요. 자, 4번째는 뭘 설명할 거냐면은 수동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바이의 목적격이라는 이 형태가 나왔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 목적격을요 행위자라고 불러요. 행위자. 그러니까 왜냐면 이 녀석에 의해서 당하는 거니까. 얘가 원래 주어였던 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행동을 행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행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바이의 목적격이 요 형태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략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저 생략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생략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자, 우리는 왜 말을 생략해서 할까요? 상식적으로 왜 생략을 왜 해요? 안 해도 되니까 굳이 안 해도 뭐 의미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거잖아. 그죠?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요 공부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 너네 나이 때 좀 민망한 얘기인데요. 제가 사실 제 핸드폰에요 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수능 성적표까지 다 있어요. 여기에 내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1등한 성적표도 있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30점 받은 성적표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영어를 제일 못했었거든 내가. 근데 이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냥 진짜 놀기만 했어. 놀기만. 그래서 언제가 제일 좋았는 줄 알아요? 저는요. 1년 중에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왜 내가 시험 기간이 제일 좋았을까? 공부도 안 하는데. 근데 5시간. 나 뭐라고? 다른 친구들 타당한 이유인데? 근데 그것도 있긴 있어요. 맞아. 그 이유도 있었어.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었어. 내가 시험 기간을 좋아하는 이유.
우리 땐 자습 시간 없었어요.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일찍 끝나서요. 학교가 일찍 끝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 3교시 정도로 시험을 보죠. 보통 시험 보면요. 그렇죠? 저 때는 웬만하면 1교시나 2교시였어요. 시험 보면.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10시 반이에요. 중매까지 끝나면. 10시 반이면 시험이 끝났어. 10시 반이면. 점심 안 먹어요. 그러니까 10시 반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가고 시험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그 OMR 카드 이렇게 주잖아. 그럼 OMR 카드 이제 하트 그려놓잖아. 아니면 이제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벽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벽돌 이렇게 벽돌 긋는 거. 이렇게 쭉쭉쭉 긋고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 일단은 학교 가서 쫙쫙쫙쫙 해놓고 일단 꿀잠 자요. 꿀잠 자고 끝났대. 아 가자. 그럼 이제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반 교실이 여기 있고 내 친한 친구 교실이 이제 여기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종례가 조금 늦어 우리 반보다. 근데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얘가 나와. 그래서 난 얘기한다. PC방 갈래? 그래?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그럼 이제 PC방에서 이제 한 11시부터 한 밤 8시까지 엄마한테 이제 돈 받았을 거 아니야. 그 저기 독서실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갖고 이제 PC방 갖고 진짜 한 8, 9시간 동안 게임을 죽어합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봐. 야 게임을 8, 9시간 했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코스프레 하면서 들어가야 돼. 아 힘들다 이러면서. 힘든 건 맞으니까. 아니, 공부 때문에 힘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힘든 건 맞잖아. 그래갖고 힘들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밤새도록 게임해. 막 새벽까지 해. 괜찮아. 어차피 내일 가서 자면 되니까.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야 PC방 갈래? 이랬어. 자 근데 시험을 그때 보통 4일 정도 봤거든요. 그러면은 한 이제 3일째 됐을 때 이제 갑니다. 이제 맨날 얘랑 이제 PC방을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하기가 귀찮아. 근데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 얘가 나와. 응? 이러고 그냥 가. PC방 갈래? 피자 나왔거든. 그냥 무슨 원시인들 대화하듯이 이러고 갔어요. 이러고 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요. 문자 보낼 때도 귀찮아요. 그냥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보내요. 그럼 답장이 옵니다. 이렇게 와요. 이게 끝이야. 그래. 이러고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뭡니까? 사실상 생략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굳이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의미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과의의 목적격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어도 그렇고 어떤 나라 언어도 그렇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든지 간에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뻔한 경우에 너무 뻔한 경우. 그러니까 행위자가 너무 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뻔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뻔한 경우. 예를 좀 들어볼까? 저기 지우 생일이 혹시 언제예요? 3월이에요? 지났네. 지났으면 됐어. 자, 서율이는 생일 언제예요? 됐어. 패스. 자, 소윤이는 생일 언제? 9월 언제? 9월 30일? 잠깐만요. 요일을 볼게요. 만약에 화목토 중에 하루면 제가 기프티콘 보내주고 화목토 중에 하루가 아니면 안 보내줄 거예요. 금요일이네요? 다행이다. 자, 패스. 자, 여지 생일 언제? 지났어. 됐어. 끝. 6월 11일? 6월 11일? 6월 11일 뭔 날이요? 아닌가? 패스. 어쨌든. 네. 끝났네요. 네. 내년에 연락하세요. 생일 지난 분들. 내년에. 지금 중3에 한 여학생이 있어요. 신일 중에. 근데 그 친구랑 다른 이제 여학생이 이제 4명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친구들 생일 선물을 다 챙겨줬는데 얘만 안 챙겨줬어. 까먹고. 작년에. 까먹고 안 챙겨줬어. 저는 보통 생일 챙겨줍니다. 모든 학생들을. 그래서 저 한 달에 기프티콘 값만 한 70만 원 써요. 한 달에. 왜냐면 우리 학원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채은이도 내가 매년 챙겨주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진짜 많이 쓰는데 기프티콘 값만. 근데 이제 이 친구 걸 작년에 깜빡하고 내가 안 챙겨줬어. 그래서 얘가 내 생일날, 제 생일이 5월이거든요. 내 생일날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제 생일을 올해는 챙겨주실 거죠? 이러는 거야. 아니 내 생일이잖아. 아무튼간. 그래갖고 알았어 했어. 근데 이 친구 생일이 2주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뭐였냐? 저 코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난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얘가 카톡을 보낸 거야.
나 코로나인데. 쌤 올해도 안 챙겨주시네요. 야, 미안하다. 내가 코로나라서. 아, 코로나인 거 들었어요. 아, 선생님 괜찮으세요? 근데 제 생일은요? 윤성이 씨. 아무튼간. 근데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생일 얘기가 나는데 그 내가 생일 얘기를 이제 왜 물어봤냐면요. 자,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너네 언제 태어났어?라고 물어본다면 너네 2000 몇 년생이랬지? 2008년생이 되나? 그러면은 2008년 뭐 예를 들어 뭐 3월 뭐 몇 월 며칠 날에 뭐 태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태어났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태어났다. 자, 여러분 태어났다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냐면요. 행위자가 빠져 있어요. 지금 이 멘트에는. 그렇죠? 행위자가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저는 2008년 뭐 3월 20일에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나? 얘기 안 하죠. 왜? 당연히 엄마가 낳았겠지. 아빠가 낳지 않았을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너무 뻔하다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일반인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뭐 당연한 경우, 당연하거나 다시 쓸게요. 당연하거나 아니면 문맥상 파악이 가능한 경우,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생략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1번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1번은 뭐냐? 행위자를 뻔히 알 수 있는 경우죠. 얘는요. 알 수 있는 경우. 2번은 반대예요. 행위자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이때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서 뭐로 해볼까?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자, 전쟁이 나서 우리가 다 총 들고 갑니다. 여러분 총 어떻게 쏘는 줄 혹시 아세요? 당연히 알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 총 쏠 때 막 그런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보면은 무슨 막 이렇게 참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막 전쟁하고 이러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저기 뭐야 이 방탄 헬멧 쓰고요. 이거 들고 이러고 합니다. 이러고 쏴요, 이러고. 왜? 헤드샷 당하면 안 되니, 그렇지? 이러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누가 이렇게 간지나게 전쟁에서 간지가 뭐가 중요해?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바리케이트 딱 쳐도 손을 다쳐도 되잖아.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러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봐. 이렇게 전쟁이 나서 막 총 빠바바바바 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소윤이가 총을 맞았어. 총을 맞았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여기서 이 상황에서 봐봐요. 이 상황에서 누가 소윤이한테 총을 쐈을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적군이 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상시에 소윤이를 별로 안 좋아하던 여진이가 너 잘 걸렸다고 쐈을 수도 있고요. 뒤에서 막 이렇게 날렸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거는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결국에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뭡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또 뭐가 숨어져 있냐면요. 행위자가 문맥상 중요하지도 않아요. 행위자가 문맥상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지금 얘 총 맞아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아니 그럼 얘가 야 소윤아 너 괜찮아? 가고 야 잠깐만 혹시 얘 총 쏘신 분 뭐 이럴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지금 얘 맞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쐈지? 야 여진 혹시 네가 쐈냐? 헤드샷 했어? 뭐 했어? 뭐 이게 아니잖아 중요한 게. 맞은 게 중요한 거지. 결국에 중요한 건 뭐야? 행위자를 알 수 없으면서 동시에 뭐야?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뭐야? 바이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엄마님.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제가 이제 수동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라는 멘트를 이렇게 썼지만 모든 생략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략이.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들을 이제 생략하려고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잖아. 똑같은 말 또 한다고 하니까 재밌는 얘기 또 하나 해줄게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영악했거든요. 내가 잔머리가 되게 잘 돌아갔어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닌데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고 이렇게 좀 취해서
번화하게 취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뭔가 저를 부르면 일로 와봐. 왜요? 그래갖고 앉았어. 앉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10살 때예요. 참고로 내 아들내미가 9살입니다. 그때 내 아들 얼굴 봤었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아빠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 말이야 요새 공부 좀 잘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한 30분을 얘기합니다. 30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른 거야. 여러분 한번 써먹으라고 안 되는데 남지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른 거야. 10살이었잖아. 10살. 어떻게 했냐? 아빠 제가 요새 용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되냐?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지금 자 여기 만 원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때 97년이거든요. 내가 10살 때는. 만 원 딱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받았어. 자 아빠가 술 취했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 합니다.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또 한 20분 들어요. 아빠 제가 요새 용돈이 없어서 아유 우리 아들 용돈 줘야지. 그날 제가 8만 원을 뜯었습니다. 8만 원을 뜯었어요. 8만 원. 그때 당시에 참고 그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가 뜯어간 거예요. 10살에 내가. 10살에 내가. 8만 원이면 그때 일단 내가 기억나는 게 그 왕뚜껑이나 신라면 같은 그 컵라면 있죠. 그게 하나에 500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학교 앞에서 파는 뭐 그런 문방구에서 막 이런 불량식품 같은 거 팔잖아요. 최대가 500원이었어요. 대부분 200원, 300원 이랬어요. 근데 나한테 8만 원 있잖아. 좀 부자예요. 그래서 아주 풍족하게 거의 반년 동안 썼습니다. 그 돈을. 네. 다음 날 이제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나 이제 지갑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가고 여보 나 왜 돈이 하나도 없지? 이제 우리 엄마는 아유 그러니까 이씨 웰스야 그 술 그렇게 처먹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저기 돈 어디다 쓰고 왔나 보지 아유 이러면서 이러고 있고 이제 나는 이제 조용히 있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세력을 다는 걸 저만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한번 써먹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이의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뭐 기본적인 설명은 거의 다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심화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4형식 수동태라든가 뭐 5형식 수동태라든가 또 이제 기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잠깐 그 프린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한 부분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좀 리뷰를 좀 한번 해보죠. 4번까지 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수동태 개념 그리고 이제 형태, 기본, 부정, 의문문까지 했고요.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아직 안 했습니다. 5번에서 할 거라서 잠깐 생략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 시리즈 요거는 이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사구 수동태 그리고 바이의 목적격을 생략하는 경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이제 4형식 수동태랑 5형식 수동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책에 요 프린트에 있는 거를 좀 보고 제가 그냥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4번에 써 있는 이제 조동사 수동태의 경우인데요.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잖아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동사의 BPP 형태를 쓰면 된다입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should를 쓴다면은 뭐뭐 되어야 한다. 뭐 만약에 will을 쓴다면 뭐뭐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can을 쓴다면 뭐뭐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여기에 별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동태를 쓸 수 없는 케이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자면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녀석입니다. 뭡니까? 바로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뭐다? 1, 2형식 동사로서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 그럼 자동사의 대표적인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 바로 이런 애들입니다.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arrive, 도착하다. 그 다음에 die, 죽다. appear, 나타나다. smell, 뭐 냄새가 어떠하다. 이런 것들은 자동사로 쓰지 않고요. 두 번째, 심지어 목적어를 받는 동사, 즉 타동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ve 같은 단어, 가지고 있다. 아니면 fit, 뭔가 어울리다. lack, 부족하다. resemble, 닮다. should, 어울리다.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역시나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 단어들은요 사실 좀 외워주면은 좀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는
사실 암기에 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뭔가 어떤 개념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요 두 개에 대해서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통 중등부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요. 하지만 고등부에서는 밥 먹듯이 나옵니다. 밥 먹듯이.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표를 3개나 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부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여기다가 짧게 쓰겠습니다. 여기 5번을 쓸 거예요. 동사부 수동태. 자, 동사부 수동태는 뭐냐면요. 이제 동사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동사구라는 거는 동사에다가 플러스 뭐 예를 들어 부사라던가 전치사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전치사 또는 뭐 부사 이런 애들과 이제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는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수동태로 전환을 할 때 함께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편합니다. 함께 이동한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말을 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she takes care of me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녀가 나를 돌본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수동태로 전환할 때는 자, she가 주어져. 근데 동사가 어디까지냐면 take care of까지가 동사예요. 뭐뭐를 돌보다라는 뜻이죠. 이 me가 목적어가 되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면 됩니까? me를 앞으로 빼서 I. 그 다음에 얘는 맨 뒤로 가서 by의 목적격 여기다 쓸게요. by her. 자, 그 다음에 take care of를 비동사의 take로 쓰면 되는데 시제가 현재 시제니까 am 이제 인칭과 수 맞춰서 그리고 take의 과거분사인 taken까지 써주면 되겠죠. 자, 근데 남는 게 있잖아요. 요 care of가 남죠. 이건 어떻게?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care of까지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그래서 I take care of my her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얼핏 봤을 때는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가 나오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구 수동태는 뭐냐? 동사구를 그냥 하나의 단어로 취급해서 이 덩어리가 통째로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요 설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4형식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형식 수동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중2 시험에서는 원래 보통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학교 프린트에 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빈 페이지를 띄우고 6번을 쓰겠습니다. 6번. 자, 4형식 수동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4형식 수동태는요, 구조를 먼저 써볼게요. 구조를 먼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수동태라는 거는 당하는 녀석, 즉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2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도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 버전의 수동태와 요 버전의 수동태 2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을 보시면 주어 입장 나와 있고 간접 목적어 입장 나와 있고 직접 목적어 입장 나와 있고 원래는 일반적인 문장에서는 하는 입장과 당하는 입장 딱 둘밖에 안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4형식 같은 경우는 하는 입장이랑 당하는 입장이 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유에게 내 핸드폰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입장이 총 3개가 나오죠. 선생님 나오고 지유 나오고 핸드폰 나오고 됐나요? 이렇게 3가지 입장이 나온다. 따라서 수동태를 2가지 버전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들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로 한 버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녀석이 주어 자리로 갑니다. 1번으로 쓸게요. 자, 일단 기본은 똑같아요. 맨 뒤로 가서 이게 목적격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내려와서 비동사에 택시됩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요 놈이 남아있어요. 요 놈이 남아있어. 그럼 이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목적어 형태로. 네. 요 사이에다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얘는 4형식 문장이었는데 수동태로 전환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이라는 구조가 완성이 됐네요. 그죠? 자, 바로 이어서 2번을 여기다가 쓸게요. 2번을 똑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쓰고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를 앞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얘를 앞으로 뺐어요. 주어가 됩니다. 얘는 뒤로 가서 I의 목적격이 됩니다. 자, 얘 내려와서 똑같이 비동사의 PP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똑같죠? 기본이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남는 게 요 놈이죠.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 얘도 똑같이 일단 씁니다. 여기다가. 쓰는데 이런 거 안 끝납니다. 요 앞에다가 우리가 전치사를 하나 붙여주죠? to 또는 for 또는 over를 붙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의문점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니 쌤, 직접 목적어가 남았을 땐 그냥 썼는데 간접 목적어가 남았을 때 왜 앞에다가 얘네를 붙여요?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 헷갈려요. 얘가 남을 때 to for로 쓰는 거예요? 얘가 남을 때 to for로 쓰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 방에 설명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간접 목적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뭐에게라고 해석하죠. 그렇죠?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를 붙여서 해석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뭐뭐에게 뭐뭐을을 붙여서 해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애는 4형식 문형에서 3형식으로 바뀌었죠.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근데 2번에 있는 애는 어떻습니까? 4형식에서 주어, 동사, 수식어, 수식어 1형식 문장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얘를 목적어로 그대로 썼어요. 이 남아있는 걸 그대로 썼어. 근데 목적어는 원래 어떻게 해석합니까? 을을 붙여 해석하죠.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 이 남아있는 거를 그대로 썼는데, 자, 이 목적어를 그대로 쓴다면 얘는 을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목적어니까요. 근데 이 목적어는 원래 을로 해석하던 놈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건드릴 게 없는 거야. 원래 애초에 을로 해석이 되는 놈이니까. 그래서 근데 얘를 볼게요. 얘는 어떠냐면은 얘를 만약 그대로 내렸어. to for를 안 썼어. 그럼 이 목적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을을 붙여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목적어니까. 근데 얘는 을로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 뭐뭐에게잖아. 해석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에게라는 말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로 더 증명을 해줄게요. 이 문장을 한 가지로 더 증명을 해주자면, 잘 보세요. 이거는 이름 지울게요. 이거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필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럼 4형식 문장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얘와 얘의 자리를 바꾸죠. 그죠? 이렇게 자리를 바꾸고 요 사이에다가 뭐 있습니까? to, for, over를 붙이는 거죠. 됐어요? 이게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수동태를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잘 봐. 어떻게 되나? 목적어죠? 이거는 목적어 아니잖아. 수식어잖아. 전치사의 명사니까. 자, 목적어가 앞으로 가서 주어 되고요. 뒤로 가서 I의 목적격 되고 뒤에 비동사의 PP 되고 남는 게 뭡니까? 요거 남죠. 그래서 요거 내용은 어떻습니까? 얘랑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뭐뭐에게에 해당하는 해석인, 즉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to, for, over 셋 중에 하나를 붙여줘야 된다.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이게 4형식 수동태 전환에서의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 점을 좀 이해가 되게끔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로 질문하자면, 여기서 당부장 표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전치사를 쓰는 거의 기준은 뭡니까? to, for, over. 이거를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이거는 얘랑 똑같은데? 너네 이미 배운 내용인데? 언제 to 쓰고 for 쓰고 over 씁니까? 기준이 뭐?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렇죠? 자, 근데 이거는요,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to, for, over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종류에 따라 다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4형식에서 쓰이는 요 동사들 있죠. 동사. 이 동사의 이름이 있거든요. 이 동사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4형식 동사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오 맞아요. 수여 동사라고 불러요. 수여 동사. 수여가 무슨 뜻이야? 준다라는 뜻이잖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형식 동사는 전부 다 뭐뭐 해 주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주다라고 해석이 돼요. 자, 이거를 좀 기억하고 봅시다. to를 쓰는 경우와 for를 쓰는 경우와 over를 쓰는 경우에 동사들을 한번 각각 써보자면요. 뭐 예를 들면 to를 쓰는 경우는 이런 게 있죠. 뭐 give나 뭐 send나 teach나 뭐 등등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게 to를 쓰죠. for를 쓰는 경우는 뭐 make, buy, who 뭐 이런 단어들을 쓰죠. over를 쓰는 경우는 ask나 뭐 아니면 inquire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을 쓰죠. 됐어요? 자, 이거를 그냥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져. 외우는 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외우는 거냐면 이 to 쓰는 애들 얘네랑 for 쓰는 얘네랑 over 쓰는 얘네 각각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은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to를 쓰는 경우 얘네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주다예요. 다이렉트로 주다. for를 쓰는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다고요. 얘는 간단합니다. 얘는 그냥 단순한데요. 그냥 질문 표현입니다. 질문에 관련된 동사예요. 됐나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과정을 거친다,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make부터 볼게요. 자, make가 4형식에서 쓰이면 만들어 주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냐?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주는 겁니다. 됐어요? make. buy 어떻습니까? 사서 주는 거예요. 됐어요? 사서 주는 거야. cook 어떻습니까? cook. 요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됐어? 전부 다 어떻습니까? 어떤 과정을 하고 나서 주다예요. 그때는 for를 씁니다. for. 됐죠? 자, 근데 to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요. 과정이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가요. give.